몽골에 여행을 가면 여기가 도대체 몽골인지 한국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라고 하는데요. 분명 나는 비싼 돈을 주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왔는데 길을 걷다 보면 이상하리만치 어디선가 걸어본 듯한 길을 걷는 느낌에 익숙함까지 들어 한국 여행객들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길을 걷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말을 거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능숙한 한국어에 놀라 한국인이냐고 물으면 본인은 현지인이라고 답한다고 하죠. 도대체 언제부터 몽골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몽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몽골도 바로 그중 하나라는 것을 아셨나요? 심지어 몽골의 한국 사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진작부터 한류의 인기가 전 세대에 걸쳐 심상치 않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몽골 대중들은 매체를 통해 한국 콘텐츠들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드라마 모래시계와 첫사랑을 시작으로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류 열풍으로 몽골 어디를 가도 한국과 관련된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미 몽골 전국의 한국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BTS 등 K-팝과 오징어 게임 등 K-드라마의 인기를 타고 아시아에 진출한 한국 편의점의 성과가 두드러진 가운데 이들 편의점이 상품뿐 아니라 새로운 식문화를 이식하는 천병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특히 몽골에서 편의점 한류가 움트고 있습니다. 유목민족 몽골인의 식문화가 복잡하지 않고 단조로운 것과 더불어 빠르고 편리하면서 다양한 음식을 원했기 때문에 편의점에 있는 한국식 즉석식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자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편의점에 앞서 먼저 몽골에 입성한 기업은 이마트였습니다. 스카이트레이딩의 브랜드 사용권, 점포 운영 등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해외 진출한 것은 이마트가 업계 최초라고 합니다. 또한 2016년 7월 수도 울란바토르에 1호점이 개장했는데 개장 당일 한 번에 3,000명 이상이 몰려 문을 연 지 1시간 만에 문을 닫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한데요. 고객 안전을 위해 6번이나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기를 반복했다고 하죠. 한류 음식인 컵밥, 떡볶이, 닭강정은 하루 최대 1,000개가 판매되는데 이틀치를 여유있게 준비해둬도 재고가 바닥날 때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몽골의 편의점 시장에서 전체 편의점 시장의 무려 83%가량을 한국 편의점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몽골 2030 세대의 새로운 트렌드 중 하나는 편의점에서 한국식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편의점 CU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 1위는 토스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스트에 들어가는 생양상추는 사실 몽골 현지인들이 싫어하는 식자재 중 하나였는데요. 한국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CU는 현지 직원의 생양상추를 빼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원래의 레시피대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몽골 현지 직원의 예상과 달리 생양상추가 들어간 토스트는 대박이 났고 이는 CU 측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는데요. 토스트와 함께 몽골에서 인기 있는 또 다른 제품은 CU가 만든 즉석 원두커피 깨커피입니다. 한국에서는 설탕 시럽을 첨가하지 않은 아메리카노가 인기가 많지만 우유를 선호하는 몽골에서는 깨라떼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그렇게 몽골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편의점에서 토스트와 커피를 마시며 아침을 여는 것이 유행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인데요. 사실 몽골에는 CU보다 먼저 진출한 미국계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클K인데요. 서클K는 몽골 현지에서 치솟는 CU의 인기를 견디지 못해 현지 점포를 매각하고 철수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어느 나라의 편의점이든 진출한 나라에 따라 그 나라의 제품 비중이 더 크기 마련이지만 몽골에 진출한 한국 편의점의 경우 몽골 제품보다 한국 제품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몽골의 고객들이 한국 제품을 더욱 많이 찾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자 현지에서 달고나 상품을 제조해 수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CU는 국내에서 달고나 제품 5,000개를 제작해 공급했다고 합니다. 한편 몽골 유일의 국제공항인 신칭기스칸 국제공항에 CU 점포 2개가 단독 입점한 바 있는데요. 해당 국제공항은 일본 정부가 절반 이상의 투자금을 지불해서 건설되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점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일본 편의점에 단독 입점을 주장했지만 몽골 내에서의 브랜드 파워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요구로 몽골은 일본 편의점이 아닌 CU 선택을 고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몽골의 경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귀에 들리는 것까지 많은 부분이 한국적인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인데요. 몽골 어디를 가든 한국말을 들을 수 있고 한국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는가 하면 최근 한국 드라마와 그룹 BTS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 수업이 더욱 보편화되었는데요. 자연스럽게 몽골 내 한국어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한국어 인기를 반영하듯 한국어 시험 응시에 대한 열기 또한 뜨겁습니다. 그렇게 몽골에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어 듣기는 그 수준이 매우 높아서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모든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몽골에 가서는 반드시 말 조심을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지침이 생겼을 정도라고 합니다. 몽골에서는 실제로 영어를 하는 통역이나 가이드보다 한국어를 하는 통역사, 가이드를 찾는 것이 더 쉽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인을 보면 일본인이냐, 중국인이냐 묻는데 몽골에서만큼은 택시 기사가 먼저 한국어로 한국 사람, 김치찌개, 닭도리탕 등 한국적인 것을 언급하며 아는 척을 한다는 것입니다. 몽골은 한국의 의료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 퇴임했던 남발인 엥흐바야르 전 몽골 대통령은 앓던 병의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 병원에 꽤 오래 머물렀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당시 그가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오보까지 날 정도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학 배구 무대에서 외국인 선수를 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며 이들 중 해외에서 건너와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대학 외국인 선수들도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대학 무대에서 뛰고 있는 외국 국적 선수 중 한 명인 성균관대 에디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에디는 2020년 11월에 열렸던 2020 KUSF 대학 배구 유리그에서 성균관대 4강을 이끌었는데요. 본래 아포직 스파이커로 뛰던 오응대가 임성진이 빠진 자리를 메우기 위해 윙 스파이커로 자리를 옮기면서 에디가 아포직 자리를 채웠으며 활약은 준수했습니다. 해당 대회에서 공격 성공률 3위, 공격 효율 4위에 오를 정도로 좋은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에디는 한 인터뷰에서 국적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생각이 있다며 프로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전했고 V리그 입성이 한국에 온 목적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최근 한국은 소프트 파워를 설명하는 최고의 예시로 변모한 동시에 창조적인 방식으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란 정치적 권력, 경제적 제재, 군사적 조치 없이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문화가 대표적인데요. 몇 년 전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에 딱 들어맞고 실제 국제관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기 드문 사례가 나타났는데 바로 한국입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도입한 하버드 교수 조지프 나이는 2009년 한국이 소프트 파워의 제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기도 합니다. 한국은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을 만들었고 약 10년이 흐른 뒤 콜드플레이와의 협업 등으로 미국 내 팝 시장 1위를 차지하는 방탄소년단은 유엔에서 한국을 대표해 연설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기생충은 외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최고상인 작품상을 받았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대 가장 많이 시청된 시리즈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태국 정부가 최근 소프트 파워 키우기에 열을 올리면서 현지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태국 정부가 소프트 파워에 본격적인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K-팝 그룹 블랙핑크의 태국 출신 멤버 리사의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태국은 한국을 롤모델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2006년 드라마 대장금을 계기로 동남아 한류 열풍을 주도한 국가인데요. 2년여의 코로나19 사태 기간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어느 때보다 많아지면서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등의 위력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태국 넷플릭스 톱10 시리즈에는 전 세계적 히트작 오징어 게임 등 인기 한국 드라마나 시리즈가 절반 이상인 게 당연시되다시피 했고 BTS와 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K-팝 그룹의 선전도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가 소프트 파워 띄우기에 나선 데에는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거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지만 태국 정부가 소프트 파워를 외칠수록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태국 내 한국 기업이나 교민들에게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몽골과 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한국적인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한류의 위력이 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